자, 흡입측 배관의 속도 수두가 0.145m인 펌프의 흡입측 진공계는 250mHg, 토출측 압력계는 270kPa를 지시하고 있다. 자, 흡입측 배관의 직경은 180mm이고 토출측 배관의 직경은 140mm이다. 자, 펌프의 전향정을 구하시오. 단, 진공계와 압력계의 설치 높이 차이는 2.8m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베르누이의 수정방정식을 이용해서 전향정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베르누이의 수정방정식이에요. 자,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G1 플러스 HP. 자, 여기서 HP가 바로 전양정입니다. 전양정. 자, 이것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2 플러스 H L. 자, 근데 HL은 이게 바로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마찰 손실 수두는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 마찰 손실 수두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HP, 바로 이 전 양정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HP 요 식을 이제 구하는 식으로 다시 만들어 보면, 자, HP는 지금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식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감마분의 P2 마이너스 P1이 되고요. 자, 2G분의 이제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G2에서 G1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이 식을 계산하면 바로 전향정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볼 거냐면, 지금 흡입측 배관의 속도 수두가 0.145m라고 했어요. 어떤 값이냐면 흡입측. 자, 이쪽이 흡입측이고요. 이쪽이 토출측이죠. 즉 2G분의 V1의 제곱이죠. 네, 이 값이 0.145m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0.145m. 네. 그리고 자, 어떤 단서가 나왔냐면 흡입측 배관의 직경은 180mm고요. 토출측 배관의 직경은 140mm예요. 토출측이 흡입측보다 배관의 구경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속이 더 빠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걸 구할 거예요. 토출측의 속도 수두 2G분의 V2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 지금 흡입측 배관의 속도 수두가 0.145m라고 했죠. 자, 0.145m에다가 무엇을 곱해줄 거냐면, 지금 속도는, 유속은 배관 직경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관의 구경이 크면 클수록 속도는 더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바로 140분의 180의 4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4제곱. 직경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직경. 왜냐면 단면적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직경으로 따졌을 때는 직경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은 0.396이 돼요. 0.396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더 빠르죠. 왜냐면 구경이 더 작기 때문에 더 빠른 겁니다. 0.396이고요. 토출측은, 흡입측은 0.145m. 더 빠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분의 P1, 감마분의 P2는 이게 뭐예요? 바로 압력 수두죠. 자, 압력 수두도 별도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자, 감마분의 P1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죠. 감마분의 P1. 자, 이건 얼마냐? 지금 진공계가 250mHg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단위만 바꿔줄 거예요. 단위만. 지금 수은주로 나와 있는 것을 수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수두로. 자, 그러면 얼마냐? 자, 진공계니까 마이너스 250 수은주. 자, 1기압일 때가 760이잖아요. 그죠? 1기압 760 수은주 곱하기 얼마예요? 10.332m가 되는 거죠. 지금 수두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마이너스 3.4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3.4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분의 P2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토출축에서의
압력 수도입니다. 근데 지금 토출축 압력계가 270kPa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270kPa이 되고 1기압일 때가 101.325kPa이죠. 곱하기 10.332m.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압력 수도가 27.53이 돼요. 27.53m.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 구했어요. 자, 보세요. 자, 전향정 HP는 자, 보세요. HP는 자, 이것은 압력 수도의 차죠. 압력 수도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7.53에서 마이너스 3.4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압력 수도의 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속도 수도의 차죠. 속도의 수도 얼마냐면 0.396에서 0.145만큼을 빼주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위치 수도의 차입니다. 그런데 진공계와 압력계의 설치 높이는 2.8m 차가 난다고 했죠? 여기는 2.8m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압력 수도의 차, 이거는 속도 수도의 차, 이거는 위치 수도의 차입니다. 다 계산하시게 되면 자, 전 양정은 33.98 정도 되네요. 33.98m. 이렇게 해서 전 양정은 33.98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다음 명칭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그리시오. 자, 문제를 보시면 총 4가지의 용어가 나와 있죠. 자, 후렌지, 앵글밸브, 유량계, 그리고 송수구 4가지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소방 도시기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후렌지. 자, 후렌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후렌지는 자, 배관 부속류로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후렌지를 나타내주는 도시기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글밸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앵글밸브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앵글밸브를 나타내주는 그림 기호예요. 그 다음에 유량계는 자, 유량계는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 M을 써서 자, 이렇게 써서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게 유량계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 그 다음에 송수구는 자, 어떻게 그리냐? 여기에 반달. 자, 반달 형태로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송수구에 호스 접결구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은 송수구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림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렌지, 앵글밸브, 유량계, 그 다음에 송수구까지 그림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다음과 같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분말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장소에 필요한 분말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를 구하시오. 단, 슈퍼마켓과 관람장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가 아니고 산후조리원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며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준불연제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과 산후조리원, 관람장의 바닥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죠. 그렇죠? 600제곱미터. 그래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슈퍼마켓은 바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기준 면적이 이제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산후조리원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준 면적은 1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인데 자, 문제에서 보시면 산후조리원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준불연재로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2배. 그래서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람장은 그대로 이거는 기준 면적이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3개의 장소에 맞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슈퍼마켓. 자,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은 자, 능력 단위. 자, 바닥 면적이 가로가 30m, 세로가 20m예요. 기준 면적은 100제곱미터죠. 100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바로 몇 단위? 6단위가 되겠죠. 6단위. 자, 6단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번. 두 번째로는 산후조리원이에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의 능력 단위를 또 구해보면 자, 면적은 가로가 40m, 세로가 20m고요. 자, 기준 면적은 200제곱미터죠.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니까 이거는 4단위가 되겠습니다. 4단위 이상 나오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관람장. 자, 관람장의 능력 단위는 바닥 면적이 가로가 20m고요. 세로가 15m예요. 자, 기준은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죠. 50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4단위 이상이 되나요? 4단위, 6단위죠? 4단위가 아니라 계산하면 6단위가 되겠습니다. 6단위. 그래서 6단위 이상. 이렇게 해서 슈퍼마켓, 산후조리원, 그리고 관람장의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서 번호로 적어 넣으시오. 자, 이제 보기에 보시게 되면 자, 가압수와 공기, 그러니까 1차 측과 2차 측을 말하는 거죠. 가압수, 공기, 그리고 가압수와 압축 공기, 그 다음 폐쇄형, 개방형.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가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X와 O는 감지기의 설치 유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가압수와 가압수는 1차 측과 2차 측의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습식 설비부터 보도록 하죠. 습식. 자, 습식 설비부터 보면 자, 습식은 이제 습식 말 그대로 1차 측과 2차 측에 자, 모두 가압수로 채워져 있는 거죠. 1차 측에도 가압수, 2차 측에도 가압수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7번. 그렇죠? 가압수와 가압수 되어 있는 7번이 되는 거고요. 자, 헤드는 자, 일제 살수식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은 전부 다 폐쇄형 헤드를 쓴다라고 했어요. 폐쇄형. 그래서 폐쇄형이니까 자, 3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는 설치하지 않죠. X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지기 설치 안 해요.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는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2차 측. 2차 측에는 바로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죠. 압축 공기.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되는 겁니다. 헤드는 마찬가지 습식과 마찬가지로 폐쇄형 헤드를 쓰니까 3번이고요. 그리고 감지기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들어가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제 살수식은 자, 1차 측.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2차 측에는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일제 살수식만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4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감지기는 설치합니다. 그래서 6번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에서 골라서 번호로 표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수화전 설비와 공업 용수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조에서 소화 용수로 유용한 수량을 구하시오. 단 수조의 단면적은 3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이 저수조, 그러니까 저수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화 용수와 그리고 일반 용수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걸 저수조라고 하죠. 이 저수조에서 소화 용수로 유용한 수량, 유효 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P1이 옥내 수화전 펌프, 이게 이제 소화용으로 쓰는 거죠. P2는 이제 공업 용수, 일반 용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때 이 소화 용수의 유효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풋밸브와 이 공업용수의 풋밸브 있죠. 풋밸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이 공간 사이에 있는 이 유량이 바로 유효 수량이에요. 이게 유효 수량입니다. 유효 수량이에요. 아시겠죠? 요 사이 풋밸브와 이 풋밸브 사이 공간에 있는 이 물의 양이 바로 유효 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 수량은 얼마냐? 지금 수조의 단면적이 3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30제곱미터 곱하기 자, 그럼 이 간격이 얼마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니까 요 사이는 1m가 되는 거죠, 높이가. 그래서 1m, 즉 4에서 3m를 뺀 거예요. 굳이 쓰자면. 그래서 유효 수량은 30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32,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내용으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단답형과 빈칸 채우기 문제가 이제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난기구 중에서 금속 사다리의 종류 3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자, 금속 사다리의 종류입니다. 바로 네,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그리고 내림식 사다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제 고정식 사다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정시켜 놓은 거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사다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림식 사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형태, 그리고 내림식 사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형태. 그래서 고정식, 올림식, 그리고 내림식 사다리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피난기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자, 괄호 안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자, 숙박시설. 근데 숙박시설인데, 자, 무엇은 제외냐? 바로, 네, 휴양 콘도미니엄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괄호 안에 맞는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헤드의 방수 상태 확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유수 검지 장치의 시험 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이 문제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 장치에 관련된 문제예요. 건식입니다. 건식. 먼저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를 쓰시오. 시험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자,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돼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시험 장치 배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안을 채우시오. 자, 먼저 시험 장치 배관의 구경은 자,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바로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바로 개폐 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등과 동등한 방수 성능을 가진 바로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 장치 배관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에 5개 소화전 5개를 화재 안전 기준과 다음 조건에 따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소화전은 지상용 A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펌프에서 첫째 5개 소화전까지의 직관 길이는 200m, 관의 내경은 150mm라고 했고요. 펌프의 양정은 50m, 효율은 65%, 모든 규격치는 최소량을 적용한다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펌프의 최소 유량은 얼마인가? 자, 펌프의 토출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펌프의 토출량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자, 지금 이게 5개 소화전이죠. 5개 소화전은 분당 350L를 곱합니다. 이거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당 350L. 자, 여기서 이제 N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5개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설치가 된 거는 몇 개예요? 자,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5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700이 나오죠? 700L per 자, 미닛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0.7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이렇게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배관의 유속은 얼마인가? 자, 배관의 유속을 물어보았습니다. 유속. 자, 유속 V는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단면적분의 유량. 자, 그러면 단면적은 얼마냐? 지금 배관의 내경이 150mm라고 했어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150mm면 0.15m죠. 0.15. 0.15의 제곱이 되고요. 자, 유량은 얼마예요? 지금 1번에서 자, 토출량이 얼마 나왔어요? 0.7 세제곱미터/미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세크입니다. 그래서 0.7 세제곱미터를 나눠줘야 돼요. 1분에 해당하는 60초로 나눠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유속이 얼마가 나오냐면 0.66 정도 되네요. 0.66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유속을 이렇게 자,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직관 부분에서의 마찰 손실 수두는 얼마인가? 단, 달시 바이스바이식을 사용하고 마찰 손실 계수는 0.0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달시 바이스바이식 H는 EGD분의 FLV제곱이죠. 그렇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그리고 D는 관 직경. 자, 지금 관의 내경이 150mm라고 했죠. 그러니까 0.15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가 0.02고요. 0.02 곱하기 자, L은 관 길이죠. 직관 길이가 200m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유속의 제곱. 유속은 0.66. 0.66의 제곱이 됩니다. 자, 계산하시게 되면 자, 마찰 손실 수두는 대략적으로 0.59 정도가 나오네요. 0.59m.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펌프의 최소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보세요. 자, 동력 P는 에타 T분의 9.8QHK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전달 계수가 안 나왔어요. 전달 계수, 여유 계수가 안 나왔으니까 요 K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펌프의 효율이 65%입니다. 0.65고요. 0.59, 이제 65 곱하기 자, T는 시간 1분에 해당하는 60초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9.8, 물의 비중량 9.8 곱하기 자, Q는 펌프의 토출량입니다. 토출량. 자, 토출량이 아까 얼마였어요? 0.7이었죠. 그대로 0.7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양정이 50m예요. 50m.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8.79 정도가 나옵니다. 8.79고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펌프의 동력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